그날은 토요일이었고 경수 엄마 생일을 맞아 온 가족이 오랜만에 모두 본가에 모여 있었댄다. 시집간 누나들도 한 분 빼고 다 참석하셨고 저녁 때 이모들 삼촌들도 몇 분 오시기로 해서 다들 청소하고 음식하느라 분주했었댄다. 경수는 케이크를 사러 시내에 잠깐 나가 있었고 은주 씨도 형님들이 쌍둥이들 봐주는 사이 잡채도 하고 갈비도 재우고 다른 형님들이랑 주방 일을 분주하게 하는 중이었는데 한눈에 봐도 그 동네 사람 같지 않고 심지어 서울말을 쓰는 웬 아가씨가 살짝 열린 대문을 밀고 들어오면서 묻더란다. 여기 김경수 씨 댁인가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린 가운데 마당을 쓸고 있던 누나사가 물었다. 맞는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러자 그 여자가 누나사를 보고 환하게 웃으면서 처음 뵙겠습니다. 저 경수 오빠 여자친구예요. 라고 대답을 했다. 은주 씨는 부엌에 있어서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몰랐는데 갑자기 밖에서 경수 누나 일이 들어오더니 잠깐 시장 좀 갔다 오자고 했댄다. 뭐가 빠졌다며. 지금 음식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웬 시장. 근데 형님이 가자고 재촉하시니까 할 수 없이 나갔댄다. 그때 방에서 지갑을 챙겨 나가다가 뒷방으로 형님 사가 숨기는 서울 여자를 본 거다. 근데 그냥 그 여자 뒷모습만 잠깐 봤는데도 속으로 갱수 이 개식기가 또 사고를 쳤구나. 한눈에 알겠더란다. 은주 씨는 그 여자를 쫓아갔다. 우리 집에 온 손님이라며 형님 사가 가로막았지만 은주가 물었다. 혹시 갱수 만나러 왔습니까? 네. 경수 오빠 여자친구예요. 누나분들이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와, 정말 많으시네요. 근데 몇 번째 누님이세요? 지는 고마? 7번째입니다. 반갑네. 그때 경수가 엄마 드릴 케이크를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은주 씨가 경수 손을 이끌고 뒷방 쪽으로 갔댄다. 갱수야, 네 손님 왔다. 경수를 본 서울 아가씨가 경수를 보고 손을 흔들며 오빠, 나왔어요. 말했고 경수는 그대로 얼어버렸다. 은주 눈치 보며 식은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는 경수에게 은주가 말했다. 갱수야, 네 만나러 서울서 오셨단다. 네 금요일마다 친구 만난다 카더니 그게 아니고 데이트하러 갔었나? 참, 니도 인생 참 바쁘게 산다. 은주가 비꼬면서 말을 했고 경수는 똥 마려운 강아지 같은 표정을 하고 서 있었단다. 근데 여기까지 왜 왔노? 내 주소는 묻지 않았노? 연락이 안 되니까 무슨 일 있나 걱정돼서 내가 학교 찾아가서 물어봤지. 난 교통사고라도 난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다고. 여자는 보고 싶었다며 경수한테 뛰어가 안겼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가족들은 모두 헉 했단다. 단 한 사람, 은주 씨만 빼고 잠시 후 터미널에 언니 오빠를 마중 나갔던 경수 엄마가 이모, 삼촌 세 분과 집에 도착하셨다. 경수 엄마가 집에 오자마자 서울 아가씨를 보시고 거기 누구? 물으셨단다. 이 아가씨는 경수 엄마를 보자마자 꾸벅 인사를 하더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서울에서 온 경수 오빠 여자친구입니다. 인사를 했다. 그 순간 상황 파악을 한 경수 엄마가 경수랑 은주를 따로 밖으로 부르셔서 말씀하셨단다. 갱순이 지난번에 또 여자 문제로 속썩이모 은주 처분에 따른다고 한 거 기억하제? 마, 이놈을 죽이든지 살리든지 네 맘대로 해라. 내는 오늘부터 아들 없다. 경수 엄마가 이 말을 남기고 가시고 경수는 엄마 드린다고 사온 케이크도 땅바닥에 팽개친 채 무릎 꿇고 은주에게 빌기 시작했단다. 자랑 내는 그냥 엔조이다 엔조이. 니 엔조이 알제? 그냥 거시기만 몇 번 한 사이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내 좀 믿어도. 니를 믿으라고? 이게 지금 벌써 몇 번째고? 니 결혼식 날 세컨드 부른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나? 내가 다 좋게 좋게 넘어갈락 했는데. 니는 사람 새끼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경수 거시기를 발로 한번 힘껏 밟은 후 집을 나와버렸댄다. 멀어지는 은주 뒤로 그 서울 아가씨의 오빠 피나는데 괜찮아? 하는 외침과 경수의 외마디 비명 윽이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은주 씨는 갈 곳도 정하지 않은 채 무작정 터미널로 가서 눈에 보이는 버스 아무거나 몸을 실었다고 했고 그 버스는 부천행이었다. 밤 늦게 부천 터미널에 내려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집에서 음식하다 나온 그대로라 일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있었고 온몸에서 음식 냄새가 풀풀 났댄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은주 씨는 지갑에서 내 핸드폰 번호를 꺼내서 9시가 넘은 밤에 나한테 전화를 했다. 은주 씨가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어예 라고 했지만 뭐 난 알 수 있었지. 김갱수 이 새끼가 또 어디 가서 바지를 내렸구나.
1시간 후에 터미널 근처 포장마차에서 만났는데 술도 잘 못 마시는 애가 우동 한 그릇 시켜놓고 소주를 2병째 병나발을 불고 있었다. 그때 나는 핸드폰이 있었지만 은주는 폰도 없었고 내가 경수한테 전화해서 같이 있다고 얘기하려고 했지만 은주 씨가 말렸다. 아마 병원 가고 그러느라 자기 걱정할 새도 없을 거라면서 난 은주 씨가 경수 거시기를 밟았다는 얘기를 듣고 처음엔 놀랐지만 나중엔 속으로 좀 꼬시다 싶었는데 이제 겨우 22살인데 고자가 되거나 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도 좀 되긴 했다. 은주 씨는 이번에 본때를 보여주자고 말하는 내 말에 아직 젖먹이인 아이들이 걱정돼서 올해는 못 있겠다며 다음 날 새벽 첫 차를 타고 다시 집으로 향했다. 집에 갔더니 다들 근심스러운 얼굴로 쌍둥이들을 보고 있었고 경수는 병원에 입원해서 응급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라고 했는데 세상에 그 서울 아가씨가 경수가 유부남인 걸 알고도 병원에 같이 가서 경수 옆에서 경수를 지키고 있더랜다. 은주가 경수 그 모양으로 만들고 가버렸으니 이제 자기랑 결혼하면 되겠네요 했다나? 여튼 경수는 4일 후 퇴원을 했는데 이 일을 계기로 더 강력한 슈퍼거시기를 갖게 돼서 은주 씨가 원하던 결말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기 시작했다. 나중에 이 일이 있고 얼마 후에 남자애들이 단체로 사우나를 갔었는데 진짜 입이 떡 벌어졌다고 했다. 퇴원을 하고 집으로 왔을 때 은주는 거시기를 망가뜨린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경수한테 그래도 잘해주려고 노력을 했지만 경수는 상처가 나자마자 이틀에 한 번꼴로 외박을 하기 시작했다. 경수는 이제 은주가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썼고 동네에 점점 경수가 슈퍼거시기를 갖게 됐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가뜩이나 과부들도 많은 어촌마을에서 경수는 활개를 치고 다녔댄다. 은주 앞에서 대놓고 한번 자보고 싶다라는 과부도 있었다니 뭐 말 다 했다. 전에 밝혔다시피 난 그 당시 이미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그리고 또 4학년이 되면서 유학 준비로 바빠서 친구들한테 경수네 업데이트를 자주 듣진 못했지만 가끔 들려오는 소식은 은주가 이제 경수를 포기하고 산다는 내용이었다. 내가 미국으로 떠나기 한 달 전쯤 은주랑 경수가 5째 누나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서울에 들렸고 결혼식 후 학교 친구들과 만나서 나도 거길 잠깐 갔었다. 남자애들은 모두 경수가 수술 받을 때 거시기에 뭘 붙였네, 달았네 얘기하느라 바빴지만 난 제대로 듣질 못했고 은주 씨는 정말 23살이라곤 믿기지 않을 만큼 고생에 찌든 얼굴을 하고 있었다. 경수는 좀 어때요? 물었을 때 은주 씨가 요즘 경수가 집에 오는 날보다 안 오는 날이 훨씬 많다면서 대답했다. 씨, 이혼할라고 해? 더는 이렇게 못 살아 해. 애들이 아버지 얼굴도 잘 기억을 못 해. 하도 띄엄띄엄 박아. 난 그날 경수한테 너 그렇게 살다간 네 아버지 꼴 날 수 있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경수가 그랬다. 내도 모르겠다. 아버지처럼 안 살락했는데 마음에 드는 여자가 보이면 머리는 안 된다는 걸 아는데 몸이 내 맘 같지 않네? 난 그날 이 새끼를 내 인생에서 삭제해야겠다 생각했고 그 후 유학 등으로 친구들과 3년 넘게 거의 소식을 주고 받지 못했었다. 근데 4년 후쯤 이루기가 주말에 경수 결혼식에 간다는 거다. 무려 4번째 결혼식이었다. 경수의 4번째 결혼식에 간다고 문자를 보냈을 때 난 진짜 놀라서 문자를 읽던 내 눈알이 튀어나오는 줄 알았다. 와, 4번째라니. 내가 4년간 소식 못 들은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구나 싶었다. 그리고 얼마 후 난 이룩이랑 밥을 먹게 됐는데 경수 결혼식에 4번 다 참석한 건 경수 누나들과 어머니 외에 자기뿐이고 자기는 3번째부턴 경수가 축의금도 내지 말래서 가서 밥만 먹고 오는데 경수의 결혼식을 갈 때마다 경수 측 손님이 200에서 150, 100명 정도로 줄더니 이번엔 친구라곤 자기랑 최근 경수가 새로 옮긴 연구소 직원들 몇 분만 왔고 신부 측 하객들이 수군거리며 남자 측 하객이 왜 이리 적어? 이거 초혼 아닌 거 아냐? 라고 말을 해서 경수 이식기가 초혼인 척 예비 신부를 꼬신 걸 알게 됐다고 했다. 나중에 들으니 첫 결혼 외엔 혼인 신고를 안 했댄다. 신랑 혼주석엔 경수 엄마랑 외삼촌이 앉아 계셨는데 예식이 진행되는 내내 하품을 계속 늘어지게 하시더니 꾸벅꾸벅 조시다가 중간에 깨서 슬쩍 나가시더랜다.
나중에 사진 촬영할 때까지 안 나타나셔서 여기저기 누나들이 찾아보니까 식중에 나가서 두 분이 식사를 하고 술을 몇 잔 드신 후에 패백실에서 낮잠 주무시고 계셨댄다. 나중에 들으니 경수가 결혼을 거의 1년에 한 번꼴로 하니 지겨워서 가서 쉬고 계셨다고 했댄다. 여튼 난 그 상황들이 어이가 없어서 한참을 웃었지만 한편 그래도 이번엔 오래오래 잘 살길 바랬었다. 그리고 경수도 이루기한테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앞으로 정신 차리고 살 거라고 했단다. 난 유학 전에 본 후론 경수랑 연락을 아예 안 했다. 너무 쓰레기 같아서. 근데 한 6개월인가 후에 이루기가 이 미친 새끼 또 바람났다. 이렇게 연락이 왔다. 근데 그 다음 문자에 또 한 번 눈이 튀어나올 뻔했다. 경수가 지 와이프랑 사는 집에 바람난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서 지금 셋이 같이 산지 한 달이 넘었대. 셋이 같이 산다고. 미친 거 아니야? 난 진짜 뜨악했다. 이루기 말이 경수가 네 번째 와이프랑 결혼하고 몇 달 후 같이 일하던 연구소 직원이랑 또 바람이 났고 심지어 결혼식에도 왔었다. 그 여자가 먼저 꼬셨댄다. 경수가 와이프한테 혼인신고도 안 했고 아직 애도 없고 이 집도 내 거니까 넌 몸만 나가라고 했었나 보다. 근데 와이프가 싫다고 못 나간다고 하니까 바람난 그 연구소 직원을 집에 일방적으로 와이프 무시하고 데리고 들어온 거랜다. 진짜 들어본 바람 스토리 중 그때까진 가장 쓰레기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지금 셋이 같이 사는데 와이프가 맨날 울면서 이루기한테 전화를 한다는 거다. 저 여자 좀 내보내달라고. 경수가 데리고 들어온 여자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며. 난 그때 왜 때문인지 그 여자가 궁금해서 이루기한테 그 미친 여자 이름을 물어봤는데 그 여자 이름이 내 중학교 동창이랑 똑같은 거다. 근데 그 이름이 진짜 특이한 이름이어서 그 이름이 또 있네 그러고 말았었다.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여자가 인천 출신이랜다. 그래서 내가 혹시 땡땡 대학 출신이냐고 물었더니 맞다는 거다. 내가 여기서 진짜 뜨악했던 게 난 같은 반이었지만 얘랑 안 친했고 가끔 동창들한테 건너 소식만 들었는데 얘가 대학 때부터 유부남 킬러로 인천 바닥에서 유명했었다. 안 좋은 쪽으로. 근데 얼굴도 이쁘고 타고나길 몸매도 좋았고 심지어 공부도 잘했다. 신은 불공평하다. 아니 근데 세상에 이 둘이 만났다고? 와, 난 진짜 천생연분이다 싶더라. 왜냐면 그 미자는 중학교 때부터 세네 달이 걸치기로 유명했었다. 난 이루기한테 그 미자 얘기를 나한테 들은 건 비밀로 하라고 했고 일이 점점 흥미진진해진다고 생각했다. 참 넓고도 좁은 세상이지 생각이 들었다. 내 지인 중 가장 미친 자 둘이 만나서 커플이 되다니. 난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미친 듯이 웃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잊지 마시고 댈러스 만담꾼의 더 많은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함께하세요. 뒷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를 눌러보세요. 놀라운 이야기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